네, 4월 23일 화요일 아침에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 7시 38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찬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형식을 살짝 바꿨습니다. 아주 좀 바꿨는데요. 자, 키워드 보여주세요. 예. 오늘의 핫 키워드, 오늘 증시를 움직일 만한 키워드 4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국민연금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네, 최근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이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에 좀 변화가 생겨서 국민연금을 첫 번째 키워드로 선정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라면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함께 국내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국내 주식 규모가 무려 138조 6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이 종목의 비중을 1% 확대하고 축소하는 것이 해당 기업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통상 국민연금 운용본부가 보유 중인 종목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향후 해당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돼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고 이 반대의 경우에는 악재로 받아들여집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이 바이오주와 금융주의 지분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중이 3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1.08%포인트 늘렸는데요. 이렇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바이오업계 선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4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전년 대비 매출은 27.3% 늘어난 9,180억 원을, 영업이익은 15.5% 증가한 2,21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4분기 생산량 확대와 이 원달러 환율 강세로 수혜를 볼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금융주에 대한 지분도 늘렸는데요. 지난달 KB금융의 지분을 0.05%포인트 소폭 늘린 데 이어서 지난주에는 신한금융지주의 지분을 0.3%포인트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금융주가 연초 홍콩 ELS 배상 문제로 큰 조정을 겪었지만 이제는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금융주를 좀 저점으로 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금융주가 정부가 시행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업종 중 하나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분이 좀 줄어든 기업도 있었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이 2.55%포인트 큰 폭으로 감소했고 LG디스플레이, 아프리카TV, YG엔터테인먼트 등도 지분율이 0.5%에서 1%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관 중에 가장 큰 손이 국민연금이고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리는 거는 앞으로 조금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베팅했다라는 얘기겠죠. 그 중심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KB금융, 신한금융 이런 게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네. 반면에 판대는 오늘 실적 나오는데 HD 현대일렉트릭, YG 이런 데들은 이제 보유 지분을 좀 축소했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우리 2차 전지 기업 믿으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지금 2차 전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테슬라 관련인가요? 맞습니다. 전날 반도체 업종이 좀 하락한 반면에 연초 이후 주춤하던 이 2차 전지 업종이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라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것인지를 두고 시장에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업계의 평가는 좀 차가웠습니다. 제가 2차 전지를 담당하는 연구원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 봤는데요. 아직 전날 그 반등을 두고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엔비디아가 10% 급락하자 전날 국내 증시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업종에 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는데요. 반도체 업종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올해 고점 대비 낙폭이 큰 2차 전지로 쏠리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전날 한국경제TV가 단독 보도를 통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 6조 원 규모의 전극 공급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2차 전지 업계 호재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분석입니다. 배터리셀에서 전극이 차지하는 부분은 40%밖에 되지 않는데 즉 배터리 완성품 판매를 통해서 100의 매출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전극 공급만으로 40의 매출을 얻는 데 그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고객사가 반도체 셀업체를 통해서 전극만 공급받은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와 논의 중인 이 전극 공급 계약 소식은 장기적으로 볼 때 2차 전지 업계 매출이 감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2차 전지 업체들은 전극 외에도 조립과 충방 전지 등 나머지 공정을 거쳐서 하나의 셀을 만들어내는데 고객사가 전극만 갖고 가겠다라는 것은 국내 전지 2차 전지 업계의 이 생산 설비 능력 초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비용 증가라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테슬라에 6조 원 규모의 전극을 공급하는 것이 표면상으로는 이 새로운 수주 계획에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좀 풀이될 수
수 있지만 2차 전지 업계 전체로 확대해봤을 때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6시 30분에 테슬라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현재 업계에서는 테슬라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3%, 주당 순이익은 42% 줄어들 것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인도량이 38만 대밖에 안 되는 충격적인 그런 인도량 테슬라가 이미 내놨기 때문에 뭐 실적은 당연히 안 좋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테슬라 주가가 142달러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오늘 밤에 또 주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6조 원 규모의 배터리 셀이 아닙니다. 그 전 단계인 전극을 6조 원어치 수출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한국경제TV 단독으로 지금 보도가 됐고요. 그게 주가에도 영향을 앞으로도 계속 미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SK 스퀘어 어떤 내용입니까? SK 스퀘어가 전날 장 마감 이후 깜짝 좀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보유하고 있던 이 크래프톤의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전략 매각하기 위해서 수요 예측을 진행했습니다. 블록딜이란 이 시간의 거래에서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블록딜 방식을 통해서 SK 스퀘어가 보유한 크래프톤 주식은 지금 108만 5,600주로 좀 지분율 2.2%에 달하는데 주관사로는 이 메릴 린치, JP 모건, UBS를 선정했으면서 전날 종가인 25만 9천 원의 할인율 3.1에서 최대 6.2%를 적용해서 최대 25만 1천 원에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인율을 적용한 이 최종 매각 금액은 2,700억 원대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번에 SK 스퀘어가 매각하는 크래프톤 주식의 출처는 자회사인 SK 플래닛입니다. SK 플래닛은 지난 2022년 12월에 펀드 투자를 종료했을 때 투자금 대신에 크래프톤 주식 108만 5천여 주를 현물 배당으로 받았습니다. 이때 크래프톤 주당 가격은 약 16만 8천 원이었습니다. SK 스퀘어가 크래프톤 주식을 매각하는 이유는 자사 포트폴리오의 반도체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앞서 SK 스퀘어의 박성화 사장은 이달 초 열린 주주총회에서 내년까지 2조 원 규모의 자체 투자를 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도체 중심의 좀 강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갖고 있던 크래프톤 주가가 지난해 말 이후 가파르게 반등하자 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SK 스퀘어는 이번 이 블록딜을 통해서 약 900억 원의 차익을 얻을 전망입니다. 한편 전날 마감 이후 이 나온 소식에 SK 스퀘어의 이 블록딜 소식에 크래프톤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6%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추가 흐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투자 자금을 회수하니까 당연히 뭐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요. 이건 장 마감 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개임 대장주가 이제 크래프톤이죠. 매물도 이제 나왔고 SK 스퀘어 입장에서 요게 주가가 고점이다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이제 팔았겠죠. 그런 영향으로 시간외에서는 지금 상당폭의 지금 낙폭 확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의 이슈 공모주 이번 주가 공모주 슈퍼 위크 돌아온 슈퍼 위크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떤 기업들이 지금 공모 예정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는 좀 공모주 슈퍼위크라고 좀 불릴만 합니다. IPO 시장 열기가 좀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데뷔를 앞둔 IPO 대여 이 HD 현대마린 솔루션을 비롯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앞둔 D&D 파마텍, 민테크, 코칩 등 4개 기업이 공모 청약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일정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D 파마텍입니다. D&D 파마텍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와 주사용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인데요. 이미 전날 일반 청약을 시작해서 오늘 오후 4시에 청약이 마감됩니다. 공모가는 33,000원인데 최소 청약 수량이 30주기 때문에 증거금으로 49만 5천 원이 필요합니다. D&D 파마텍은 이번 상장에서 110만 주를 공모하는데요.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3,440억 원 규모입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고 이 상장일은 내달 2일입니다. 2차 전지 검사 진단 전문기업 민테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틀간 일반 청약에 돌입하는데요. 최종 공모가는 희망밴드 상단인 8,500원을 초과한 1,5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밖에 이 초소형 2차 전지 전문기업 코칩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25일에 일반 청약을 시작하는 HD 현대마린 솔루션까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뭐가 가장 관심을 끌 걸로 보입니까? 아무래도 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좀 가장 좀 시장의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PER이 30배 정도로 좀 높게 평가받고 있는 만큼 좀 고평가 논란도 있는데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PER이 30배가 넘고 고평가 논란은 뭐 공모주는 항상 있습니다만 HD 현대마린 솔루션 IPO 최대어로 꼽히고 지금 공모액도 최대로 끌어모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게 여러분들 이제 피자값 보르셔야죠. 몇 억 투자해서 뭐 피자값 보니까 조금 뭐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뭐 기회는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박찬희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